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계속 강령 건강하십니까? 아마 뉴스 보셔서 다 알 건데요. 최근에 그 알카에다 2인자라고 판명되는 알 자와히리가 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초점이요. 드론 사망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전에 좀 노년의 삶보다는요. 좀 젊을 때 연대로 치면은 2000년이 되기 전 상황까지 해서 제가 그 배경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자와 히리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러한 어, 이미지가 형성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 알자와 히리라는 사람은 어떤 태그를 달 수 있는가 한번 보면요.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특권계층 출신이고요. 의사였고요. 이슬람의 지하드 출신이고요. 알카이다 출신이고요. 테러 당연히 많이 했고요. 드론 공수부로 사망했죠.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스마 빌라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군데요. 하나씩 한번 익스플레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알자와히리는 어떤 인물인지. 일단 1951년 6월 1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생했습니다. 카이로라는 거 그리고 이집트라는 출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알카이다 2대 수장입니다. 오사마 빌라덴에 이어서 2011년에 오사마 빌라덴이 사망한 이후로 수장이 되었죠. 제 1대가 되었는데 그 이미지로는 2대 수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서전, 네, 외과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꽤 똑똑한 사람이었죠. 의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지금 본나와 같이 이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집트였고요. 여기서 언급하기로는 꽤 극단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슬람익 지하드 소속이었습니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알카이다 소속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2022년 7월 31일 카불에서 아프가니스탄 수도죠. 여기서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유년 시기 때 또 어떻게 그 자라는 배경이 형성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요, 결코 가난하지 않고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정치적으로 아주 덕망이 높은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력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정치권, 종교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명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문적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부친 모하베드 라비라는 존재는요. 카이로 대학교에서 의과, 네, 그렇죠. 그리고 외과 의사 및 약학 교수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중 한 명인 셰이크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알 아즈하르 모스크는요. 이 이집트에 있는 특히 카이로 수도에 있거든요.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봤을 때도 철학, 이슬람 철학, 뭐 이슬람 경전 연구, 종교 연구 이런 면에서 아주 엘리트들의 성격이 있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34대 대이맘 출신이었습니다. 그레이트 이맘 출신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매우 덕망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수, 아버지는 또 교수에다가 게다가 그것도 의학 약학 교수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이제 외가족인데요. 압델 와하브 아잠은 카이로 대학교 총장 및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대학인 킹 사우드 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최했을 당시에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엄청난 출신이죠. 카이로 하나의 대학의 대빵인 것도 모자라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진출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어,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출신이라 볼 수 있죠. 네, 왼쪽 사진이 지금 마우스 하고 있는 게 킹 사우드 그 대학이고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카이로 대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알 아즈하르 쪽 모스크,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전부 다 이
인물의 유년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친척 및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의 삼촌인 아잠파샤는 또 현재도 살아있는 아랍 연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설립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최초에. 대단한 거죠. 아랍 연맹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랍 세계에서의 유엔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진짜 출신이 엄청나죠. 예, 그렇지만 좀 더 자라면서 이 행보를 그 인물의 성격을 좀 지니는 그런 행동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14살 때 이슬람 단체에서 또 유명한 그룹이 있죠.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1928년 어떠한 교사 하산 알반니라는 인물이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아랍 세계가 아랍 및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슬람 힘을 좀 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녔던 단체입니다. 제국주의를 박탈하고 그런 거 있죠.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무슬림 형제단은요, 온건하다는 말을 듣긴 하는데 일단 그 국가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이슬람 운동을 계속 하려는 단체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인물이 14살 때 이 단체를 가입했고요. 당시에 그 급진적인 이슬람의 그 지하드라고 하나요?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이 사이드 쿠투비 사형을 당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현재 그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테러들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게 사이드 쿠투브의 아이디어라고 해도 과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이 인물의 영향력을 지금 많이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형된 다음에 이 반정부 및 이슬람 국가 성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이드 쿠투브의 비전,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삼은 게 바로 이 1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알 자와히리의 삶 유년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련 아프간 침공 때는 어떤 그 일이 있었는지를 볼게요. 이것은 이제 1979년부터 이제 시작되었고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까지 아프간 침공을 했다가 실패하고 철수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인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프간 전쟁 초기가 아니고요. 초기입니다. 네, 말을 좀 고칠게요. 초기입니다. 한두 번 의료 봉사로 아프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의료 봉사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소련이 아프간 철수했을 때 이 무자헤딘이라는 또 이슬람 단체가 있는데요. 아프간 내에서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서 좀 광범위하게 조직된 어떤 이슬람 전사 조직입니다. 무자헤딘이라는 말 자체가 지하드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뜻하죠. 그래서 이 무자헤딘이라는 단체가 이 아프간 내에서 그 전쟁 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에 이 인물도 역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자헤딘 같은 경우는 그 아프간 철수가 된 다음에 무자헤딘 역시 내전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부족 간의 갈등으로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거긴 하지만 공공의 적이 사라진 이후로 이 무자히딘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굴부딘과 이제 아흐마드 샤 마수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파슈툰족이 현재 탈레반하고도 연관돼 있죠. 탈레반이 주로 파슈툰 출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아흐마드 샤 마수드는 판디스르의 사자라고 또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자히딘이라는 어떻게 이슬람을 고수하려고 했던 이 단체, 아프간 내 단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실망했던 사람이 빌라덴도 있죠. 빌라덴은 이러한 상황에다가 무자히딘과 이제 그 이후에 소련 아프간 철수 이후 때 만들어진 아프가니스탄 정부 군과의 공방전, 이때 정부군에 의해 많이 좀 이기기도 했지만은 사실 정부군에 의해서 크게 박살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의 적이 사라진 이후 무자헤딘끼리 내전을 발생시킨 것도 역시 빌라덴에게는 많이 실망을 일으킨 사건이고 이것은 자와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조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카에다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사실상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사마 빌라덴 그리고 알 자와히리가 알카에다 조직자들입니다. 처음에 조직했을 때 그 2인자가 조직을 한 거죠. 어떤 배경인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가 있습니다. 사다트가 1981년에 암살이 되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때문에 완전 적국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암살됐는데 이때 연루가 되었다라는 혐의를 받고 감옥에서 아주 잔혹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 자와히리는 정작 이 암살 사건을 몰랐다고 발언을 했고요. 심지어 이 암살 예정 시간보다 몇 시간 전인 10월 6일 오전이 되어서야 알았다고 발언을 했고 실제로 암살도 반대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을 아주 혹되게 아주 많은 일이 있었겠죠. 한 2, 3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엄청나게 비타협적 성향이 강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즉슨 반미라든지 뭐 반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완전히 그 이슬람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기 시작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9.11 테러 근원이 이렇게 어, 알 자와히리와 같이 이 시기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할 만큼 이 사건이 꽤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용 생활 이후에 또 출국 금지를 당하는데 근데 이제 위조 요건 작성해가지고 사우디로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2년 동안 그 사우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병원 생활한 이후 1986년 페샤와르 공동체라는 곳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슬람주의가 극성이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키스탄 서부 국경이 여기 있잖아요. 이 국경 인접한 곳이고요. 아프가니스탄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물론 수도하고도 가깝지만 국경과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도 좀 볼만한 사실입니다. 알자웨히리 같은 경우는 이 빌라덴과의 규합 전에 서로 경고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빌라덴이 워낙 그 당시부터 아주 치를 떨었던 인물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노리는 사람이 많았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카이다가 조직되었죠. 1988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빌라덴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왔는데요. 그 빌라덴 가문 자체가 경제력이 장난 아니었고요. 7, 80년대는 이 사우디 건설업에 많이 관련이 되었던 투자를 많이 했던 가문이어서요. 이 빌라덴 같은 경우는 엄청 부유했습니다. 알 자와히리와 비슷하게. 아무튼 간에 그 빌라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력 및 카리스마를 지닌 것과 있었고 그런 게 관련되어 있고 알 자와히리의 통솔력과 요원의 병력,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죠. 통솔력. 이런 게 합쳐져서 알카이다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라덴 생각과 비슷하게 이 소련이 거의 물러갈 즈음 이 오히려 무자헤딘 이쪽이 분열되고 또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역시 작용하는 거죠. 아무튼 새롭게 또다시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 파키스탄 등지에서 제대로 된 그들이 보기에 제대로 된 이슬람 과격이라면 과격이고 행동이라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알카이다입니다. 까이다 말 자체가 베이직이라는 뜻입니다. 뭐 기본, 근본, 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사실 또 다른 주요 인물이 또 있었는데요. 압둘라 아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도 역시 이들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더라도 권력 투쟁을 항상 하죠. 그래서 이 알자와히리는 이 빌라덴을 자기 편으로 길들이기 위해 노력했으면서 동시에 압둘라 아잠을 좀 쳐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까지 참고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이 과연 이 1990년에 이 연대에 어떤 테러를 일으켰는지 리스트를 짝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92년 12월 29일 날 예멘 아덴에서 호텔 공격을 했고요. 이때 소말리아 선진과 관련해 가지고 희망 회복 작전 했던 미군에게도 가해졌던 그런 폭탄 테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미국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버지니아 랭글리 CIA 청사에서
네, 그리고 우리가 그 2001년에 그 9.11 테러의 중심지였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가 그때 처음 공격당한 게 아니고요. 1993년 이미 지하 2층에서 이미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여기와 관련이 있고요. 1994년 리야드에서 또 미국 사우디 공동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걸프전 이후로요. 사우디가 미국에 좀 더 군사적인 이 관계를 더 깊게 가지고 미국군이 사우디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가 이런 행보를 보이니까 알카에다가 더 화날 수밖에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1995년 여름 호스니 무바라크 한때 대통령이었죠. 이집트 대통령. 미수 사건에도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썸네일에도요. 이 지도랑 이 지금 오른쪽 지도, 오른쪽 그림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제 썸네일로 삼아졌는데요. 이게 지금 제일 잘 알려진 이 알 자와히리와 알카에다가 연루된 사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1998년 5월 결국 이런 일련의 테러 사건과 이 건드림 때문에 사우디 원래는 이 빌라덴하고 협조적인 관계였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 무자헤딘하고도 관련이 좀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보를 보인 이후 좀 빌라덴하고 결을 다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추방시킵니다. 그 이후에 3달 정도 지나서 8월 7일 알카이다 주도로 첫 대형 테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동아프리카에서 9분 간격으로 발생한 대형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 정문 폭탄 그리고 9분 뒤에 탄자니아 수도인 당시 수도입니다. 당시에 다르에스 살람 미국 대사관 주차장에서도 폭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관이 이제 붕괴가 돼버리고 박살나고 나이로비는 뭐 참고로 케냐 수도입니다. 지금 마우스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 있죠. 여기 지금 살람이란 말이 안 보이는데요. 탄자니아 밑에 다르에스 살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그렇게 되고요. 케냐 나이로비 이렇게 두 곳에서 그렇게 9분 간격으로 폭탄이 터집니다. 여기에 알 자와히리가 연루가 돼 있고 뭐 빌라덴 당연히 그렇고요. 그 배후 세력인 알카이다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 알 자와히리의 태생부터 1990년대까지 2000년이 되기 전까지 이 나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중년이 되기 직전 젊을 때까지의 이 알자와히리의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 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카이다 집중으로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행보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네, 혹시나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컨셉의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의 영상을 원하시면요. 댓글을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또 있으시면 댓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꼭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물 분석이었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